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근무 중 주식 거래와 골프 정황, 그리고 자녀 학폭 논란이 불거져 나오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최근 3년간 근무 중 수십 차례에 걸쳐 주식과 상장지수 펀드를 거래했다는데요. 심지어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날에도 거래한 정황이 밝혀져 논란이 됐습니다. 또 지난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군 골프장을 이용해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김 후보자 딸의 학교폭력 논란도 터져 나왔는데요. 김 후보자는 자녀 학폭에 대해서는 몰랐다. 근무 중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임무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학폭은 이제 단골 의혹이 됐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벌써 4번째입니다. 좀 더 철저한 인사 검증이 있어야겠습니다. 11월 15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혜경의 질문. 재테크는 다들 열심히 한다. 그럼 연말정산 세테크는? 하나연금닥터를 만나면 연말정산이 쉬워진다. 나에게 맞춘 퇴직연금 정밀진단부터 빈틈없는 밀착관리까지. 퇴직연금을 건강하게 하나연금닥터.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우리 회사 특별 안전보건교육 어디서 들어야 할까?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산업안전보건교육 우수기관 올인에듀.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제작과 법정 의무교육까지 올인에듀.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쌍용 자동차의 새 이름 KG 모빌리티에서 특별한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소개합니다. 특별 차량 한정 일시불 구입 시 사륜 무상 장착 포함 최대 350만 원 지원. 하나 더, 선수금 없는 무이자 및 최대 72개월 할부까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1월 한정. 지금 KG 모빌리티 전 시장에서. 당신에게 유니세프 후원이란?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줘요. 전 세계 어린이의 미래를 위한 적금? 혼자 하다가 이젠 애들도 함께하는 것. 당신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어린이 세상. 유니세프가 함께하겠습니다. 유니세프.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 기념 대국민 감사제. 전 품목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청소기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1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이슈 오늘에서는 대입 수능시험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북교육청 중등교육과의 이재우 장학사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라디오 드라마 만인의 꿈이 방송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이제 수능시험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올해 수능시험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경북교육청 중등교육과 이재우 장학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예비 소집이 있었는데, 자, 우리 수험생들 무엇을 미리 확인해 둬야 될까요? 네, 수험생들은 오늘 수험표를 통해서 본인이 응시할 시험 장교를 처음 안내받았을 겁니다. 네. 시험 장교의 위치를 확인하고 입실 완료 시간에 맞춰서 이동하는 방법을 파악해 두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험표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의 선택 과목을 확인하고
수험표와 함께 교부받은 수험생 유의사항 책자를 통해 응시 요령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시험장 위치, 입실 시간, 선택 과목 확인 이 정도 말씀해 주셨고, 자, 올해 우리 지역의 수능 응시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우리 경북에는 19,568명이 응시 예정입니다. 예.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수험생들은 늘었지만 재학생의 감소폭이 커서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309명 감소하였습니다. 네. 지역별,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졸업생, 검정고시 수험생은 늘고 재학생은 좀 줄고 그래서 네, 한 2만 명 조금 덜 되는 이런 응시 인원이 되겠고, 대체적으로 좀 안동지구가 좀 많이 줄은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군위 지역 고등학교가 예. 전년도에는 있었지만 올해는 없게 되다 보니까 아하. 안동지구가 10%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올해 수능 시험이 지난해와는 달리 저 가장 크게 바뀌었다 하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영역별 배점이라든지 성적 처리 방식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시행 관련하여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네. 전년도까지 확진자를 위해 운영했던 병원 시험장이나 별도 시험장이 올해는 운영되지 않고 중식 시간에 책상 위에 올려두었던 간이 칸막이도 올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19 확진 학생도 일반 시험실에서 응시를 하게 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겠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 확진 학생도 같이 시험을 본다라는 거. 예, 따로 뭐 병원 시험장, 별도 시험장 마련하지 않았다. 같이 본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뭐 독감 환자, 감기 환자 많은데 똑같이 취급하는군요. 코로나 환자도. 그렇게.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이 유증상자나 뭐 확진자 같은 경우 따로 좀 주의할 점이 좀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경우 시험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강력 권고되고요. 네. 점심 식사도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하도록 권고됩니다. 예. 전년도에 비해서 방역 대응이 많이 완화된 편이지만 이런 사항은 지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죠. 뭐 이건 기본이죠. 예, 마스크 반드시 좀 착용하고 시험에 임하고 대신 점심 식사는 좀 별도로 하는군요. 다른 장소에서. 네, 맞습니다. 학교에 따로 장소를 마련해 둘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내일 입실 시간 8시 10분까지 이 정도 알고 계실 텐데 혹시나 만약 지각했다거나 시험장을 찾지 못할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일단 그런 경우는 없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그렇죠. 만약 입실 완료 시간을 못 지켰다면 또라도 원칙적으로는 8시 25분까지는 입실이 가능합니다. 예. 다만 입실 완료 시간인 8시 10분부터 수험생 본인 확인이 시작되고 유의사항 안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수험생들은 입실 완료 시간을 꼭 지켜야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1교시가 시작되는 8시 40분 이후에는 시험장 입장이 전면 불가하므로 시간을 꼭 확인하여야겠습니다. 예. 만에 하나 입실 완료 시간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본인이 배정받은 시험장을 찾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가장 가까운 시험장으로 일단 들어가서 본부로 찾아가면 적절한 조치를 통해 해당 학교에서 응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각 시험장마다 이제 본부가 따로 마련돼 있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제 8시 10분까지인데 되도록이면 뭐 8시 전까지 가시는 게 좋겠고 8시 25분까지는 입실이 가능하다는 점. 자, 만약에 뭐 이런 일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수험표를 분실하거나 깜빡 두고 책상 위에 두고 안 가져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일단 시험일이 되기 전에 수험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라면 응시 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 한 장과 신분증을 챙겨서 시험 당일 조금 일찍 7시 30분까지 시험관리본부에 방문하면 수험표를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험표를 분실한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내일 아침 조금 더 일찍 가서 사진, 동일한 사진 원판 하나 가져가고 신분증 가져가고 거기서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혹시 시험장에 도착했는데 그때서야 수험표가 분실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도 시험관리본부에 신속히 문의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뭐 혹시나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수험표 잃어버렸다고 해서 시험 못 보는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시험 도중에 수험생이 좀 주의해야 할 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마 오늘 수험생들이 잘 안내를 받았겠지만 시험 중에는 본인의 문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 1교시 국어부터 4교시 한국사까지는 홀수형 문제지와 짝수형 문제지가 구분됩니다. 네. 본형의 기준은 수험 번호 끝자리가 되는데요. 감독 선생님께서도 확인해 주시겠지만 수험생 본인이 본인의 문형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수험 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형 푸는 거고 짝수면 그렇습니다. 짝수형 푸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학생들 평소에 흔히 사용하는 기름종이나 연습장, 개인 샤프 등은 쉬는 시간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시험 중에는 소지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가져가지 않아야 하는데요. 혹 가져가게 된다면 반드시 1교시 시작 전 감독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겠습니다. 제출을 해야 되는군요. 가방 안에 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가방 안에 넣어도 부정행위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제출을 해야 된다. 시험 전에. 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죠. 네, 일단 전자기기는 모두 반입이 금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구체적으로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의 스마트기기, 태블릿 PC, 결제통신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 그리고 전자담배 등이 반입 금지 물품입니다. 시계의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자시계는 반입이 불가하고 반드시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 가능하니 유의해야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이 있는데 이때 또 주의할 게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네. 이거 안 그러면 자칫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순서대로 응시하고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두고 풀어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 제1 선택 과목 시간에 제2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책상에 올려두거나 푸는 경우 또는 본인이 선택한 두 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책상에 올려두거나 푸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예. 여기서 말한 요 순서는 수험표에 부착된 스티커에 기재가 되어 있으므로 예. 반드시 확인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선택 과목 순서대로 반드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네. 자, 이제 뭐 마지막으로 그 외에 또 다른 뭐 주의할 점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반입금지 물품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전년도를 포함해서 매년 실수로 노트북 등을 시험장에 제출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 두었다가 본의 아니게 부정행위로 처리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반입금지 물품은 가급적 시험장에 가지고 가지 말고 혹 가져간다면 1교시 전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모든 수험생들 오늘 뭐 잠은 잘 안 오겠지만 그래도 꿀잠 자고 내일 모두 좋은 성적 좀 얻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도움 말씀 도움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경북교육청 중등교육과의 이재우 장학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중고차 전문기업 신안동 EV 친환경 모터스, 15년 경력의 안동중고차 신대표가 운영하는 중고차 전문 매장으로 구매 후 6개월 또는 1만 킬로미터까지 70여 가지 부품 무료 교환 서비스 보증해드립니다. 안동중고차 유통단지 D동에 위치한 안동중고차의 중심, 신안동 EV 친환경 모터스. 안전한 거래를 원하시면 정식 허가업체로 문의 전화는 010-2253-2253.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010-2253-2253. 안동중고차 신대표를 찾아주세요.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마침내 영주가 꿈꿔온 자이만의 프리미엄 라이프. 차별화된 혁신평면과 여유로운 중대형 아파트. 고품격 커뮤니티에서 누리는 스카이라운지 북카페까지. 영주가 꿈꿔온 자이, 눈부신 당신의 자리. 영주자이 시그니처. 11월 오픈 예정 1833-6344 GS건설. 2023년 연말 작년보다 더 좋아진 건? 그건 바로 새 공제! 연 900만원까지 연말정산 최대 148만원 절세! 미래에셋증권 연금 투자한 나 자신 만세! 절세도 투자다. 개인연금도 IRP도 역시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1분 9초 지나고 있네요. 리서치 오늘 시작합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예, 오늘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좀 간략히 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 정당 지지율은요, 좀 순서를 뒤로 돌리겠습니다. 예, 뒤로 돌리고. 자, 지금 뭐 KBS 사태부터 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 배종찬 소장이 그 낮에 KBS 라디오 시사본부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내부 사정. 네. 자, 뭐 대부분의 KBS 대표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하고 뭐 폐지되고 지금 뭐 쿠데타에 비유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이 사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글쎄요, 뭐 이게, 시청자들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럽겠죠. 황당하기도 하고. 글쎄요, 뭐 저도 제가 이제 뭐, KBS, 회사의 내부 구성은 아니고, 또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계속 그동안 이야기되어 왔던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보도 프로그램의 어떤 편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으로 이제 인식이 되죠. 그동안 너무 편향돼 왔다. 기존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계속 뭐 사장 인선 과정에서도 뭐 여러 가지 난항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런, 바탕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탄핵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 방송 장악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송 장악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야권에서는 이제 우려를 하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기울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울어졌던 것을 바로잡는 과정이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정치 성향에 따라 보는 시각은 뭐 탄핵에 다를 겁니다. 근데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전격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진행했던 사람들도 내놓는 한마디가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그래도 진행했던 사람이고 시청자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왔던 사람들인데 끝인사라도 할 수 있게 좀 기회를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월요일에 진행해야 되는데 월요일 아침에 통보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전혀 이제 또는 있을 수가 한 없는 TV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편성 자체가 이제 제어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좀 파행 또는 어떤 갈등 이런 구조가 KBS라고 하는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해서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이제 내부 구성원들도 상당히 혼란스럽겠지만 또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제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진영 등 간 대결 구도에서 정권이 바뀌고 또 경영진이 교체되고 또 대규모 인사가 발령되고 그래서 이런 혼란 상황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편향됐다 뭐 그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거 월요일에 취임했죠. KBS 그 박민 사장 같은 경우 이분이 편향된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상당히 많고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좀 거의 찬양하는 쪽에 그런 글도 많이 썼고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당일 전격 교체를 통보를 했고 이거 너무 이렇게 급작스럽게 일방적으로 이거 거의 인사폭력이 아니냐. 과거에 이런 적은 없었죠. 과거에 MB 시절에조차도. 글쎄요. 뭐 저도 뭐 과거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허한구 앵커께서 지적을 하듯이 상당히 좀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이건 전혀 진행을 해왔던 사람들도 준비가 안 됐을 테고. 당연하죠. 또 난감한 상황이에요. 저도 뭐 제가 이 질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소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고 저도 관련된 내용이 발표가 되고서야 그제서야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는 상황들이 많아서 저로서도 상당히 좀 놀라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게 끝일까 아니면은 또 계속해서 놀라는 일이 왜냐하면 물론 이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진행자를 교체하고 또 대규모로 이제 인사를 한 것도 그렇지만은 또 임원들의 임금을 30% 삭감하겠다라고 하는 배경에는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든 이제 구조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성원들과의 어떤 설득이나 또는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소통이라는 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면 계속 반발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는 이런 파행이 일단락되지 않고 이어진다면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피해를 입는 건 내부 구성원도 있겠지만은 또 시청자분들이고 또 수신료를 내고 있는 이 프로그램 소비자 입장에서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저는 어떻게든 좀 조율과 소통 또 합리적인 과정이라는 것은 그 어느 의사결정 과정에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너무 정말 심하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인사. 자, 그 지금 보면은 왜 편성 규약이라고 있어요. 회사와 노조 간에 맺는 그 편성 규약도 그렇고 방송법 4조 보면은 편성 제작에 관해 아무도 관여할 수 없게끔 그런 방송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명백한 위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전에 왜 이정현 수석 있잖아요. 그 왜 세월호 당시에 좀 뭐 보도 좀 살살 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 살짝 전한 거 갖고도 당시 유죄가 확정돼서 그랬던 선례가 있는데 말이죠. 이거 좀 상당히 앞으로 좀 큰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좀 배종찬 소장님 평소답지 않게 너무 난감해하셔서 왜 제가 그러냐면 제가 차라리 뭐 진행자가 아닌 다른 3자 관점에서 그냥 미디어 관찰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과 또 왜냐하면 제 한마디에 제 프로그램과 관련된 분들이 또 어떤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사실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서 조심스럽고요. 왜냐하면 또 제가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렇고 저렇고 해서 제가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할 텐데 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원하게 사이다같이 평소에 리서치 여론조사를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만큼은 말씀을 못 드려서 양해를 좀 우리 청취자분들께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진도로 좀 빨리 나가야겠네요. 자, 노란봉투법과 방송사업법 이제 국회에 통과됐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자,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지율에는 일단 저는 뭐 지지율이 내려가는 부분보다는 지지율을 더 높이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아주 높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도 이따가 이제 기회가 될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오름 추세다가 조금 또 꺾임새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결국에는 또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이나 또 방송사법에 대해서 좀 더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조정해서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소통의 차원에서 이건 거부해야 돼. 경영계와 또 여권 내에서는 이 방송사법과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러면 결국에는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또 블루칼라층이나 직업적으로 보면은 이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기 힘들거든요. 지금 중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해외 순방도 나가고 이렇게 또 중동 순방을 했었던 경제적인 성과도 강조하지만 결국 지지율이 안 들어오는 것은 뭔가 좀 대중적인 소통 방식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노란봉투법 또 방송사법이 지난번에 간호법도 있었고 양국관리법도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지지율을 연속적으로 또 본격적으로 좀 더 높이고 반등세로 가져가는 데는 상당히 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통령 지지율
내리진 않을지 몰라도 올리는데 좀 제약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 분석을 해주신 거고, 자, 국민의힘이 뭐 서울 인근 도시 서울 편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게 있죠.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김포시 편입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 긍정적인 여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슈에 있어서는 주목도, 그다음에 지속성, 또 효과성일 텐데, 결과적으로 이제 중요한 게 얼마만큼이나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력을 받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인천 유정북 시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소속인데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그렇죠. 또 오세훈 시장도 정작 이 편입 의사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또 일정 부분은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에게 달려 있거든요. 그럼요. 아직 임기가 2026년까지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갤럽이 이 조사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한국갤럽에서 이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조사 결과겠습니다. 조사 개요를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더 중요한 조사가 있네요. 리얼미터가 이 경기도의 의뢰를 받아서, 경기도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2일 이제 발표가 된 조사 결과인데, 2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민 3,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표본이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할 텐데, 정당 지지율이 포함됐다면요. 이 조사 결과 응답자의 66.3%가 서울시 편입에 반대한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매우 반대한다가 이제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가 있는데, 매우 반대가 절반이 넘는 53.1%고 찬성한다는 응답은 채 30%가 되지 못했습니다. 29.5%로 나타났거든요. 이게 얼마 전에 뭐 다른 조사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일종의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책의 효과성이 되려면은 김기현 대표가 주장을 했지만 각 또 이 경기도의 서울시 인근의 지자체가 공통된 그런 의견들도 나와야 되고, 지역 주민들도 아주 열렬하게 원해야 되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속될 만한 동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거 좋은 생각이다. 국가 경쟁력이나 수도권 경쟁력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른바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힘이 좀 딸린다. 힘이 딸리는 현상도 있고, 처음에 이 이슈가 등장했을 때에 비하면 지금 또 국민의힘 이뉴한 혁신위원장의 뭐 불출마나 금지 출마, 우유 그냥 마실래, 매 맞고 마실래, 그 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의 대구 출마, 이런 이슈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처음에 나왔을 때에 비하면 조금 이슈에 대한 주목도가 살짝 떨어지는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다. 66대 29 정도, 찬성이 29, 반대 66 정도 나와 있고, 자, 지금 뭐 정치권에서는 뭐 이준석 신당 얘기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신당의 총선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까? 그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죠. 그렇습니다. 그 조사 결과도 이제 다양한 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금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는 좀 종합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의 조사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래도 두 자릿수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조사만 우리가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특히 이제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이 경쟁력이 이제 전국적으로는 골고루 이렇게 나오는데 특정 지역이 압도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장이죠. 대구에서는 뭐 한석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례대표에 오히려 신경을 써야 된다. 저는 좀 국민의힘과 안급을 털어내고 이준석 전 대표가 협력할 수 있는 데 대해서 이제 홍준표 시장이 좀 조언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례대표 쪽이나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한 거는, 정작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95년도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반 YS 정서, 김영삼
전 대통령 PK죠. 그때 좀 반발하는 심리와 실제 이 대구의 유력 정치인들이 상당수가 또 자민련 소속이었습니다. 예. 원조 보수라고 해서 예. 박철원 의원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대구에서 오히려 이 집권 여당보다도 자민련이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시장은 지금의 이준석 대표나 전 대표나 신당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 예. 그래서 지역구는 쉽지 않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것 같아요. 이른바 요즘 유행어가 나오는 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대구 안 대구. 그만큼 대구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구 또 윤석열 대통령도 최선시장에 와서 대구 공들인데 이준석 신당과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소선거구제에서는 지역구 승리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호감도가 얼마냐가 어떠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장제원 의원 사이 틀어진 겁니까? 그냥 예 아니요로. 시간 다 됐습니다.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